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 사회 시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86쪽 해서 정치 과정과 정치 주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86쪽에서 189쪽까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교과서를 볼까요? 자, 교과서 184쪽에서 189쪽까지. 자, 184쪽을 먼저 보자. 해서 우리 제목이 정치 과정과 정치 주체야. 그래서 정치 과정이란 것은 무엇이며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정치 주체에는 누가 있는지 오늘은 이거를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자. 도로를 없애고 공원을 만든다고요? 자, 우리 교과서 184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볼까? 자, 뭐라고 하고 있지? 가운데 있는 정부가 도로를 없애고 공원을 만들려고 한대. 그러니까 너희들의 의견을 달라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도로를 없애고 공원을 만들면 도로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교통체증이 심해져서 불편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도로가 오래돼서 불안했었는데 공원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할머니께서는 멋진 공원이 있으면 지역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으신 분은 자, 도로를 이용하여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이 많은데 도로가 없으면 손님들이 찾아오는 게 힘들 거다. 그러면 장사도 안 될 테니까 나는 좀 별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라에서 어떠한 정책을 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의견을 조율하고 그래서 결정을 해서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되게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정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다양한 집단, 이 정치 주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여러분이 교과서에 있는 거 잘 풀어보고서 옆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까? 자, 그래. 잘 풀어봤나? 그래. 그럼 우리 옆에 들어 넘어가 보자. 자, 정치과정이란 무엇일까? 교과서 185쪽입니다. 정치과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자. 자, 오늘날 사회가 다원화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사회 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익이 다양해졌다. 그렇죠. 사회 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익은 아주 다양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특성이 있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원하는 바 다르겠죠? 이쪽에서 원하는 것을 다른 반대쪽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야. 자, 보자.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와 이익이 충돌하면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자, 이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야. 자, 따라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어서 갈등을 해결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뭐라고 한다? 그렇지. 정치 과정이라고 한다. 자, 먼저 우리 옆에서 정책이란 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정책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방침이나 계획을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책에는 뭐가 있을까? 아까 옆에서 봤듯이 뭐 공원을 없애고서 자, 도로를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느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을 만드는 것도 정책의 하나가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갈등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안을 이제 우리는 정치 과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자.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이 표출하는 다양한 요구와 지지가 어디를 통해서, 그렇지. 자, 먼저 밑줄쳐보자. 정당이나 언론동을 통해서 지배하게 된다. 지배하게 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요구하는 바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정치인들이나 이런 거 정부기관에다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정치를 업으로 삼고 있는 정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을 통해서 이런 요구들이 다 집약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국회와 정부는 이렇게 집약된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를 이익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요구사항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 수정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정치 과정을 통해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조정함으로써 우리는 사회 통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방금 말했던 내용을 옆에 있는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옆에 보면은 정치 과정의 단계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정치 과정의 단계 보자. 자, 다양한 이익을 표출한다. 누가? 그렇지. 개인이나 집단이 다양한 이익을 표출하게 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있을까?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
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 이 목숨을 잃은 청년의 가족들이 자,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전환하는 거야.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돌아가신 그 청년이 바로 윤창호 씨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개인의 요구사항이, 정당에도 전달이 되는데 특히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알려지게 되지. TV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안타깝게, 윤창호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게 아니냐라는,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이런 요구사항을 받아들였습니다라고 나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정당이나 언론 등이 이런 요구 등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윤창호 씨의 이러한 개인적인 윤창호 씨 가족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당에서 우리 정당이 책임지고서 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꼭 만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떻게로 넘어가? 그렇죠. 법을 정하는 기구가 어디였어? 그렇지, 국회가 되는 거지. 그리고 또한 정부에서도 이러한 법에 대한 것을 만들 수가 있어. 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부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데서 음주운전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도 있고, 또한 국회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은 징역 몇 년을 더 추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법을 정하게 될 거야. 해서 정책을 국회와 정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자, 여기서 만들어진 법안을 그렇죠, 정부에서 집행을 시행하게 되죠. 몇 월 며칠부로 이 법에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라고 할 거야. 자, 그렇게 집행하게 되고서 법이 시행이 되는데, 법이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정책이 평가가 된다는 거지.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서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라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처벌이 강화됐다. 너무 심하다. 음주운전이라는 것과 또는 뭐 살인이라든지 뭐 다른 뭐 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뭐 이런 거 처벌이 다 똑같다. 너무 음주운전 처벌이 강한 거 아니냐? 살인이나 이런 강도에 비해서 음주운전이 그렇게 심한 죄냐? 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오히려 처벌을 약화시켜야 된다라는 요구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받게 돼서 다시 이러한 법이 다시 수정을 하고서 이렇게 해서 다시 시행이 되겠죠.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뭐였어? 그렇지.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어.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민식이법이라는 것도 있죠. 자, 어린아이가 차길을 건너가다가 스쿨 학교 앞에 있는 뭐겠어, 학생들이 있는 곳은 이제 안전구역이라 그래서 차 속도도 줄이고 해야 되지. 거기서 어린아이가 건너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어. 목숨을 잃었어. 그러니까 그 부모, 민식이라는 아이였었는데 민식이 부모가 어떻게 됐어? 이런 스쿨존에서의 사고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언론에서도 이거를 대대적으로 보고하게 되고, 정당에서도 이 죽은 민식이를 위한 우리가 법을 꼭 만들겠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국회와 정부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이 바로 뭐겠어? 민식이법이 만들어지는 거야. 스쿨존 안에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야. 자, 그러면 이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몇 월 며칠부로 민식이법이 시행이 됩니다. 해서 시행이 되는데,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또 평가가 내려지겠지. 민식이법에 대한 평가.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는 민식이법에 대한 평가는 뭐야? 너무하다. 스쿨존에서 차드 사고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단횡단하는 경우도 있고, 불법 주차된 차가 많다 보니까 그 차 사이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운전자가 쉽게 보고서 브레이크를 밟기도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처벌이 강화돼서 스쿨존을 어떻게 되는 거야? 아예 피해 다니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죠.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스쿨존을 피해서 길을 안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민식이법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되니까 이 법을 좀 더 어떻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해서 법을 다시 수정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치 과정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어. 자, 밑에도 보게 되면은 정치 과정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는지 자세하게 그림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한번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볼까? 자, 뒤로 넘어가면, 자, 이러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 주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다양한 정치 주체가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 표에서. 어떤 게 있었을까? 일단은 다양한 이익을 표출하는 개인이나 집단들도 있었고, 또한 이러한 이익들이나 이런 것들을 집약해주는 정당, 언론들도 정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을 결정하게 법을 만드는 국회나 정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다 뭐야?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자. 자, 현대사회 정치 과정에는 자, 다양한 정치 주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회, 정부, 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공식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정치 주체다. 자, 그렇죠. 우리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이 세 개의 국가 중요 권력기구를 공부를 했었죠? 해서 세 가지 권력기구는 다들 권력을 분산시켜놨어. 권력 분립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죠.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구고, 사법부는 이에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법을 적용하는 기구고, 행정부는 여기서 만들어진 법을 실행하는 기구였어. 이러한 기구들이 다 국가기관으로서 정치 주체가 된다는 거야. 자, 옆에 보면은 그 국회 그리고 정부, 법원에서 하는 일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는 다 알고 있죠?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법을 만드는 게 어렵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대표를 뽑아서 그들에 의해서 법을 만들게 하고 있죠.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여 법률을 만들거나 고침으로써 결책을 결정하고 있고, 이렇게 법률이 만들어지게 되면 정부는 법률에 근거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그렇죠. 자, 또한 법원 같은 경우는 정책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 정책을 어기거나 법을 어기는 경우가 생겨. 그러면 재판을 통해 판결함으로써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치 주체 중에서도 국가기관에 속하는 세 가지 기구를 알아봤습니다. 국회, 그리고 정부, 그리고 법원. 자, 그럼 밑으로 넘어가 볼까? 자, 이번엔 정당이 나와 있네. 자, 정당이란 무엇이냐? 정치에 관한 의견이나 입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를 정당이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 뭐 있어?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정의당도 있죠. 그런 게 다 정당이라는 거야. 그 정당 같은 경우는 다 대표하는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죠? 왜? 자기들이 추구하는 성향에 맞게서 여러 정치인들이 모여서 만든 게 정당이기 때문이야. 자,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정당이 정치 권력을 획득한다는 것은 뭘까? 뭐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한다던가, 아니면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장이나 구청장을 많이 배출한다던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목적은 뭐야? 바로 대통령을 배출해서 정권을 잡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자,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모아서 아까 전에도 봤었죠.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여론을 형성을 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책안을 마련해서 그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정당에서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 왜? 당연히지. 선거를 통해서 시장이나 구청장, 국회의원을 배출을 해야지 이들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이야. 자, 그리고 여기서 여당 그리고 야당이 나오는데 이건 아마 수업 시간에 말했을 텐데,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해서 의원 내각제를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핵심은 뭐냐?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뽑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을 배출하는 정당이 뭐가 되는 거야? 여당이 되는 거고,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당이 야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설명이 옆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당은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 정당에서 추구하는 바를 대통령을 뽑아서 정권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을 이제 마음껏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당이 이렇게 자기들의 주장을 밀어붙이게 되면은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야당에서는 야당과 여당은 원래 성향이 다르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당이 추구하는 방을 야당에서는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이 정부를 비판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 거지. 그건 잘못됐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당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신문을 통해 본 국가기관의 역할이 나와 있어. 자, 보자. 자, 국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을 했다. 자, 최근 사회에서 뭐야? 조작된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유로 결제를 유도하는 문자 결제가 심각해진다. 뭐 피싱이라고도 하죠. 이런 거 심각해지니까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을 해서 자, 조작된 문자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게 법을 개정을 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어떻게 여기서 마련된 이 법, 전기통신사업법의 집행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했다는 거지. 법이 시행이 되려면 정책적으로도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야. 뭐 일단은 기존에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게 통신 서비스 업자들, SK텔레콤이나 KT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데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이들이 이걸 고치지 않으면은 법이 만들어져도 소용이 없겠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통신 서비스 업체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일을 못하게 막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법원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고 정부에서 이 법안을 시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싱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문자결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는 거지. 여기서 만들어진 법을 적용을 해서. 그렇죠? 자, 이제 옆으로 넘어가 봅시다. 교과서 185쪽 이익집단. 자, 이익집단은 무엇이냐? 자,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만든 단체를 이익집단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집단은 뭐가 있을까? 일단은 뭐 시민단체는 밑에서 나올 거고, 일단은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 단체장 협회가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음식점을 대표하는 음식점 사업자들의 이런 집단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익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자, 집단을 이루는 거야. 아까 전에 옆에서 정치인들이 뭐 정당을 이룬 것처럼 하나의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하고 있는 같은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집단을 만드는 거야. 그게 바로 이익 집단이고, 이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수렴을 해서 종합을 해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제시를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은 뭐가 있을까? 밑에 보면은 나와 있을 거야. 자, 정부, 소비자가 학원 수강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학원 외부에 수강료를 게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대. 간판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우리 학원비는 얼마입니다라고 써붙여 놓으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학원 단체장 협회라고 할 수 있는 이익집단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학원비를 외부에 공개하면 개인 가입이나 불법 교습소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왜? 학원비가 공개가 되면은 그 학원비를 알고서 개인적으로 과외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받고자 하는 돈을 줄이거나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교습소에서도 수강료를 줄여가지고 오히려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운영하는 이런 학원에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밖에 공개하는 제도를 반대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봐서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요구를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하게 되면은 그들의 정책을 평가하는 거지. 앞에서도 봤듯이 정부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해서 평가를 해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되겠어? 자, 이익집단이 지나치게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에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충돌하거나 정책 결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야. 한 가지가 뭐냐면, 자, 옛날에는 여러분, 내 학창시절 같은 경우만 해도 급식을 외부 업체로부터 시켜서 먹었어. 학교에서 급식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다 보니까 급식의 질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학부모 단체, 여기서 말하는 학부모 단체도 뭐가 되겠어? 이익집단이 될 수가 있죠. 자신들의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가 되는 거야. 야, 밖에서 온 학교 급식 너무 질이 떨어진다. 우리 자식들 이런 거 먹일 수 없다. 학교에서 급식실을 만들어서 직접 만든 급식을 줬으면 한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학부모 단체에서.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건강한 급식을 학교에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더 우리 학생들에도 좋고 하겠죠. 맛있는 급식을 좀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되니까. 근데 이런 원래 기존의 급식을 제공했던 사업체들에서 어떻게 하겠어? 야, 그렇게 되면 우리 다 망한다. 우리 충분히 급식 맛있게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반대한다. 라고 해서 이러한 음식을 만들어서 급식으로 제공하는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항의를 하는 거지. 국회 앞에서도 항의를 하고 학교 앞에서도 항의를 하고 정부 앞에서도 항의를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들의 요구도 어느 정도 들어줄 필요는 있지만 학생들이 건강하고 싼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는 게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 이익집단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들의 요구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이러한 건강한 사회에서 추구하는 바가 제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이익집단에서도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를 시민단체라고 한다.
그래서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 아까 전에 봤었지? 옆에서, 위에서 봤을 때, 뭐가 있었지? 위에서 우리가 봤었던, 이익집단 같은 경우는 자기들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근데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한 이익을 추구하는 게 바로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뭐 환경을 생각해서 만든 뭐 환경단체도 있을 것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단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시민단체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여론을 형성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 환경단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자, 버려지는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해서 이루어가지고서 여론을 형성을 하겠지. 언론에도 고발을 하고, 이렇게 뉴스에도 말을 하고, 신문에도 보도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하는 거지. 자, 지금 쓰레기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서 환경이 파괴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환경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법을 만들고 시행을 해서 이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겠죠. 그러면은 이들은 뭐야? 자기들만의 위해서 한 거야? 아니지. 우리 사회의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시민단체가 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밑에서도 볼 수가 있어. 아까 전에 소비자가 학원 수강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학원협회에서는 어떻게 했어? 이익집단 중에 하나인 학원협회에서는 학원비를 외부에 공개하면 자기들의 이익이 줄어드니까 안 된다 해서 반대를 했죠. 근데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어때? 시민단체에서는 학원 간에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다 서로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가격이 좀 더 싼 데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학원 간의 이런 경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학원비도 내려갈 테고, 오히려 학원비가 비싸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수업의 질이 더 좋다 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도 생길 수가 있을 거야. 해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냐에 따라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은 이익집단이 되는 거고, 사회의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시민단체가 되는 겁니다. 해서 여기도 연결시킬 수 있겠죠? 자, 여기 밑에도 연결시키고 뒤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자, 언론이네. 자,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 대중무체를 통해 어떤 사실이 알려지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언론이라고 한다. 우리 앞에서도 봤었죠? 법이 만들어지는 거, 민식이법, 윤창호법 만들어지는 거 다 뭐야?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걸 요구하게 되고, 이 요구사항을 정당이나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법을 개정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였잖아. 그렇죠? 자,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국민의 뜻이 뭔지 알려줘야 돼. 자,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돼. 자, 공정하지 않고 주관적인 보도를 하게 되면 어떨까? 시민들이나 이런 국민들이 잘못된 보도를 통해서 호도될 수 있고 넘어갈 수가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것은 안 돼. 그래서 언론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공정하고 객관적인 팩트만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야. 해서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해야 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와 더불어서 언론은 정책에 대한 해설과 비판을 제공해. 뭐가 있겠어? 자,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되는데, 자, 이런 정책이 잘못되게 시행이 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불만이 많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써가지고,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국민에게 알려져가지고, 국민이 오히려 정부에게, 야, 이런 거 뭐냐? 잘못된 거 아니냐고 요구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지. 해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감시 활동을 한다는 거야. 언론의 역할입니다. 자, 밑에 보면 나와있어. 언론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 언론 보도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졌어요. 자, 보자. 자, 뭐뭐 신문사는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의 실태를 취재했다는 거야. 무슨 루포에서 우리 어떤 지역에 범죄가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취재해봤다. 했더니 낡고 열악한 주거 환경이 이 범죄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알아냈다는 거야. CCTV도 없고 가로등도 없다 보니까 범죄가 발생하기 좋다는 거지. 그래서 자, 우리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범죄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사로 내보내는 것이.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신문사의 기사를 보고 나서 몇몇 시도, 그러니까 정부, 지방정부에서 이걸 보고서
우리가 잘못한 거 알겠다 해서 우리도 너네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러한 디자인적인 것을 적용을 해서 CCTV도 설치하고 가로등도 설치하고 밑에 안심기가길이라고 써붙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범죄를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은 뭐야? 언론에서 정말 좋은 정보를 기사를 내보냄으로 인해서 정책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언론에서도 이러한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88쪽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어. 밑에 있는 문제, 마지막으로 문제만 한번 풀어보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해? 정치 과정이라고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정치 과정은 다양한 이익을 표출합니다. 개인이나 이익 집단이 표출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익들을 정부나 국회에서 집약을 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게 되고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겠지. 자, 밑에 보자. 자, 땡땡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 뭐겠어? 그렇죠. 바로 여기서 왔던 정책이죠. 정책. 자, 시민단체는 모모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야? 그렇지. 사회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단체라는 거야. 자, 옆에 봅시다. 기억 미음에 들어갈 정치 주체를 써보자. 법률을 만들거나 고쳐 정책을 결정한다. 어디겠어? 입법부? 바로 국회죠. 자,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옮긴다. 그렇지.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빠르게 전달한다. 그렇지. 언론이란 정치 주체가 되겠습니다. 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해.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정권을 권력을 장악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펴나가는 바로 정당이 되겠죠. 자,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의 전체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압력을 행사한다. 이익 집단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배운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